안녕하십니까. 화이통방송의 일문용입니다. 전에 이제 경찰 간부 시험 합격하는 과정까지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인천 부평에 있는 경찰 종합학교 1년 동안 이제 그 교육을 받는데, 거기는 그 경찰 간부 후보만 을 위한 그런 교육시설이에요. 이전에 경찰대학에 있었는데 경찰대학 다른 데 용인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가보니까 제가 최연소예요. 경찰 간부 후보 시험 그 출신 중에 최연소. 또 내가 한 살 줄어서 그래요. 한 살. 원래 그 나이가보다 한 살 줄어 있어요. 소속상에. 그러니까 그 기록이 아직까지도 안 깨졌을 건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만 30세니까 31세까지가 되겠죠. 나이가. 근데 그 당시에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54년생, 55년까지가 풀인데 54년생까지 있더라고요. 나이가 적은 사람. 이윤 씨라고, 그분은 연대 출신인데 사실 1차 몇 번 되고 2차 몇 번 안 돼가지고 완 그분도 있고 그래요. 그분이 나이가 54년생 그렇더라고. 그래서 차이가 뭐 7살 차이 나잖아요. 7살. 소적으로 8살 차이 나야 되지만은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형들하고 이제 묶여가지고 막내로서 이제 했는데, 거기도 이제 막내로 하지만은 당연히 그쪽에 합격을 해가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아우야 하지만은 그 예우가 아주 각별하게 그대로 서로 이제 그걸 해주죠. 그래도 이제 나도 다 형들이니까 형이라 소리는 많이 못하고 이제 큰 밑사람만 하고, 박춘배 형이나 이런 거기에 이제 생도 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무형, 무슨 형, 이제 김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좀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경찰청장하고 했던 허준영 씨가 외무고시를 합격해가지고 홍콩 주재관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경정 특채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간부 33기 하고 같이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 중에 그분을 이제 준 회원으로 해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모임 있거나 뭐 하면은 같이 소통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대. 근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생긴 것도 굉장히 후덕하고 아는 것도 많고 영어 확실하게 하고, 그 마음씀이가 진짜 큰형다운 그런 마음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하고 이제 부산도 같이 오고 남부경찰서도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외근계장을 하고 그분은 대국과장을 첫 보직이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봤는데, 그 3월 1월 때 2월 달에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2월 달인가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졸업이 3월 달인가 해서 4월 달에 인간을 바로 이제 배치게 되는 그런 걸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 게, 우리 앞기수가 그 일과 끝나고 난 뒤에 바깥에 가서 뭐 외식하고 막 하고 너무 뛰어넘어오다가 담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규율을 강하게 하는 바람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해서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수들이 상당히 우수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기수들이 나와서 치안 정감들, 경찰청장 3명인가 4명인가 돼 있고 치안 감들하고 해서 상당히 다른 기수에 비해서는 뛰어난 이 고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월 좀 되니까 11월 달인가 11월 좀 되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일반 순경이나 이런 사람들도 가서 교육을 받으러 오고, 보수하는 뭐 경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경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우리 가정에 있는 게 아니고. 눈에 좀 띄는 건 청와대 경호실에 101 경비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옛날 청와대 앞에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 딱 보초소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경찰관들입니다. 101 경비단. 그 다음에 22 특경대, 330 군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들하고 다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얘가 와서 이제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는데 절도가 막 착착, 키도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그 가죽 잠바에 딱 가죽 장화를 신었는데 독일식 그 군제 모자하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 마음에 엄청나게 뭐지 그래도 뭐 야 진짜 멋있다 막 녹을 놓고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인솔자가 경찰 간부 이 출신 경감 그 사람이 인솔 한 사람이 우리 선배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온 김에 특강한다고 이제 우리 그 후보생들 거기에 이제 와요. 강의실에 와가지고 쭉 하시고 맨 나중에 이제 찾아가서 아 선배님 이거 어떻게 이걸 뭐 참 멋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했더니 아 그거 1년에 그 간부 중에서 후보 중에서 뭐 2, 3명 많이 할 때는 3, 4명 하는데 한두 명 정도부터 뽑아가지고 그 중대장 소대장 요원으로 해서 그래 이제 채용을 한다 이렇게 특별 채용을 한다 이렇게 해요. 그거는 이제 언제 있고 이래 다쭉 이제 그렇게 이제 소스를 들었죠. 그래서 아 옳다 이거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멋있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첫 번째 신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시력이 1.2인가 이렇게 돼야 돼요. 키도 좀 어느 정도 좀 돼야 돼요. 그걸 다 먼저 보더라고요. 면접관들이 처음에 신체 검사하고 거기서 종합학교 와가지고 그걸 봅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안경을 써가지고 눈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 컨택트 렌즈를 싹 끼고 다 모른 척. 이제 그 사람도 옆에서 다 보고 다 뭐 이걸 밝혀낸다 그러는데 저는 밝히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가 이제 딱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 이제 12월 달인가 언제 이제 가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청와대 들어와서 이제 거기 청와대 단장하고 뭐 다 쫙 거기에 그 간부들이 아마 그걸 이제 들어와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최종적인 거기서 이제 그 평가를 해주는데 그다음에 그 전에는 또 신원조부터 다 이제 하죠. 신원 다 통과된 사람만 가는 거죠. 우리가 신원조회 하고 들어왔어도 또 정밀 신원조회를 거기 또 해요. 청와대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게 통과돼가지고 오라고 날짜가 잡혔는데 면접일이 제가 궁금해서 이제 미리 갔어요. 일과 끝나고 토요일 날 딱 해가지고 가서 미리 약속을 가서 이제 사전에 정보를 얻어야 뭐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갔더니 저 식당에 가서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기다렸는데 이제 오시더라고. 오면서 말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 조심스럽게 완전히 절간 같아가지고 무슨 교대행기 살살 해서 뭐 로봇처럼 살살 이렇게 무슨 뭐랄까 하는 사람 존재도 없는 그런 것처럼 그림자처럼 다니는 거예요. 아 거기서 기다릴 때도 1시간 정도 이상 기다렸는데 뭐 1시간 또 얘기를 하는데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못 있겠더라고요 거기. 아 그리고 딱딱하니 막 탁탁 막 이렇게 하고 와 이게 답답해.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 간부도 아니고 경찰관들은 제 밑에요. 경호문 또 이런 사람들 지시를 바로 받고 그 당시에는 신세가 별로더라고. 시다발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딱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는 이거 여기 안 되겠다 싶어. 그날 미친 날 딱 있을 때 면접 포기했죠. 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보여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했더니 포기해버렸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제 인관이 돼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고민한 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한데 성적은 서울 갈 성적은 못했어요. 성적이 서울이 서너 명밖에 못 가가지고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순으로 이제 무조건 자르거든요. 거기는 공평하게. 근데 부산 정도는 올 수도 있고 충남에 오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충남은 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옆에 경찰관들이 앉아가지고 막 그 태도도 별로 안 좋아하고 문씨 이렇게 하지. 또 그다음에 이리저리 뭘 받는지 풍족하게 살아. 월급은 작다는데 뭐 이거 하고 뭐 일과 시간에 나와서 사업도 하고 앉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되게 좋지 않게 보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선 좀 그렇기도 하고 하겠다 싶어서 여기는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이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제2의 도시기도 하고 항구 도시 바다 와 이거 대단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으로 와가지고 뭐 이제 그때 부산 온 게 아니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갈까 말까 왜냐면 이제 아까 거기에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부산 와가지고 와보니 막 데모하지 가서 뭐 닭장차 타고 가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도시락 먹고 앉아있지 하루 이틀 아니고 맨날 그러니까
사람들 배상 밤새 세워야 되니까 맨날 가서 고스톱 치고, 저는 고스톱을 전혀 안 치죠. 고스톱 따먹고 이런 거 굉장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또 돈도 별로 없어요. 돈도 별로 없는데 밑번 한 번 따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다른 놈은 뭐 어떻게 어디서 돈을 갖고 와 쓰던데, 그 맨날 그 뒤에 중국집에 가면 뒤에 가서 뭐 TV나 보고 앉아 있고 맨날 있었는데 흥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검사가 유치장 감찰 들어서 왔는데 서장이 벌절절 매. 나중에 보니까 내 아는 그 선배의 그 아는 친구인데 와서 그렇게 대단한 그 위세를 부리더라고요. 여기는 있어 곤란. 그래서 갈등을 많이 겪다가 사표를 가지고 맨날, 그래서 막 심장이 갑갑하고 가서 뭐 데모 먹을 때 막 그때는 그 칠탄 막 쏘고 막 이럴 때거든요. 아, 그런 모습 보면 막 이거 그만 낼까 하는데, 뭐 돈이 있어요, 돈이. 그 고시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뭐 1년, 2년, 3년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시험도 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3년 지나면은, 2년인가 지나면은 그게 자기 최저 소요 연도거든요. 근데 2년이구나. 시험을 치질 않았어요. 3년 동안에 제가.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 시험을 쳐가지고 그때 이제 된 거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된 거죠. 그래 이제 뭐 시험 대가 경감되고 가장되고 하니까 그 가족도 생기고 이제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주저앉아가지고 있다가 참 너무 어려운 교정들도 많이 겪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맞지 않은 이런 곳에 와서, 환경에 와서 더군다나 객지, 뭐 지연 효율은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고, 그 다음에 객지고 하니까 사실은 칼칼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정권이 바뀌면 사정 활동을 하고 숙청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힘없고 아니면 하자가 있는 사람은 밀려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또 교육도 있고 하니까 어디 가서 핏줄 안 하고 진짜 원칙대로 이렇게 쭉 살아오다 보니까 피곤했죠. 피곤하고 오히려 융통스럽게 그렇게 살았으면은 좀 더 승진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됐었을 건데, 어떤 그런 방법들을 이제 배우지를 못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안 됐지만 지나가 보니까 후회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엉뚱한 거 받아먹고 투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커봤자 한 방에 또 내려앉고 뭐 이런 뭐 여러 선배들 입장을 일 보는데, 그것보다는 속은 편하게 그래 살았으니까 거기서 만족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옵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제 다음 기회가 있을 땐 또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데이터를 안에 쫙 있던 거를 하나씩 빼가지고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글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또 호응도 해주고, 그것도 힘을 얻어가지고 유튜브 콘텐츠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남기고 하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살아온 그 결론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저는 실패한 인생이다. 뭐 최연소로 애가 기관장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사라져가고 일은 엄청나게 하고 대가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또 세월이 바뀌고 보니까 내가 있던 이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해서 안에 숙성되어 있던 이런 것이 보석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선하다고 하고, 왜냐면 저런 사람이 있었나 이런 얘기도 하고 뻥인가 하지만 뻥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좋고, 애들한테 또 떳떳하고, 또 쟤한테 안 오니까 자식한테 또 와요. 그게 왔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받고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화이통 방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짠!